안녕하세요. 정철신경언어재활의 박정철입니다. 오늘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운 이유는 뭐냐면요. 파킨슨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파킨슨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은 어느 정도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이나 파킨슨 증후군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한번 잠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한번 조금씩 파킨슨이 무엇이며 파킨슨의 언어 문제는 어떻게 되고 그럼 파킨슨의 언어 재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킨슨이 무엇이냐, 파킨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킨슨이라는 것은 이 뇌의 도파민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 세포가 줄어드니까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작아지고 손도 떨리고 또 때로는 몸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잖아요. 그 움직임이 조금씩 작아지다 보니까 성대 움직임도 좀 작아지다 보니까 전체 소리가 작고 빨라지고 웅얼거리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고 더 심하신 분들은 삼키기까지도 문제가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근육의 움직임, 이 운동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생각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비운동 기능에도 동시에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바로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킨슨 병이 말에 끼치는 영향은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리의 변화예요.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 성대와 혀와 입술의 근육의 우선 움직임이 작아지죠. 그리고 생각에 또 저하된다 그랬잖아요. 상대방 말이 보통으로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려져요. 크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이 약하니까 발음의 움직임도 조금씩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발음은 어눌하게 되고, 상대방 말이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지니까 나는 말소리 좀 작아지고, 작아지니까 말은 또 빨라지고, 빨라지니까 뭉개지고. 근데 그거는 나는 굉장히 작고 부드럽게 잘 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의 보통 목소리가 크다고 느끼니까 난 상대적으로 또 작게 내겠죠. 그런 목소리가 어떻대요? 좀 작아지겠죠. 근데 그게 정상 속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 크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말이 굉장히 작고 웅얼거리게 되고 빠르고 또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음이 틀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말투덤처럼 반복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많이 보이긴 하겠죠. 대화가 안 되니까 말하기 싫어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으니까 말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럼 그로 인해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파킨슨 환자는 근육의 움직임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이 말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근육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근육의 움직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는 작아지고 발음도 뭉개지고 그다음 빨라지게 되면서 더 말더듬까지 또 고착이 되면서 좀 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다시 일원으로 다시 나가는 것도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 때문에 이 파킨슨 환자분들이 약간 우울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혹 파킨슨 환자분 중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비율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하고 하는 게 파킨슨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문제구나라고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엄연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병의 증상입니다. 병의 증상을 한다면 충분히 내가 자기 조절을 하고 연습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파킨슨 어장의 주요 특징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환자 본인, 이 파킨슨 본인은 정상이라 느끼고 주변 사람이 목소리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못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대, 입, 혀, 턱 모두 움직임이 둔해지다 보니까 말이 뭉개지죠. 발음이 부정확해지죠. 근데 거기다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어때요? 더 명료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말하게 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걸 또 하게 돼요. 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럼 말 속도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불규칙, 들쑥날쑥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급하게 들리니까 빨랐다 느렸다 반복하니까 굉장히 알아듣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이 잘 떠오르지가 않고 그로 인해서 간투사,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간투사가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길게 말하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긴 문장 말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생각도 어렵지만 이 근육을 계속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긴 문장을 말하기를 안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대화에 참여를 안 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사회에 나가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누굴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재활은 어떠한 사회로 다시 내가 사회로 하나 일원으로 아니면 대화에 가족과 대화의 참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언어도 굉장히 우리 사회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만약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않는다면, 이건 사례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다 보니까 가족하고 대화는 끊기게 되고, 간단한 말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겠죠. 그리고 또, 혼자 어디 나가서 진료를 보거나 뭘 사러 갈 때도 어쨌든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두려워서 말을 꺼리게 되고 그럼 어디 나가서 혼자서 뭔가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사회 모임, 어떠한 뭐 동기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도 나가기 싫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말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혼자서도 충분히 그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제한의 목표는 스스로 내 문제를 인식하고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런 날에 내가 나오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그 조절하는 걸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얼마나 일상 대화에서 얼마나 그걸 사용해서 회복으로 이끌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원리를 따져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이 근육의 조절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반대로 성대를 크게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하고 속도를 좀 외부적으로 좀 더 자극을 만들어서 뇌가 자꾸 그거를 이용하게끔 그래서 새로운 신경 가소성의 원리로 새로운 어떤 회로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파킨슨 언어 재활은 다른 아동 언어치료나 실어증 언어처럼 단어를 가르치거나 발음을 가르치거나 뭔가 문법을 가르치거나 그것보다는 집중적인 훈련과 집중적인 반복으로 인해서 더 명확하고 더 크고 더 강하게 말하는 게 바로 치료의 가장 중심된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모양을 크게 하고 소리를 강하게 내서 성대와 입과 혀와 호흡을 다시 자극해서 강화하는 거에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목소리만 크게 내면 되겠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는 본인이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파킨슨 환자분들은 상대방,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게 크게 들린다고요. 그러면 그 크게 들리는 것 정도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말소리 크기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소리를 크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파킨슨 환자분들에게는 말소리를 크게 하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일반적인 말 속도의 크기와 강도로 말해야 합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흡과 잇몸의 크기와 강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럼 되게 인텐시브하고 되게 집중적이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파킨슨 환자분들 운동할 때도 반복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강도 있게 하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 치료 방식을 소개하는 건데 1단계에서는요. 우선은 소리에 대한 발성을 훈련을 키우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분이 만약 파킨슨 환자분이 계시다면 잘 봐보세요. 아를 소리를 한번 내볼 건데 최대한 길게 내실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아니고 최대한 본인이 생각할 때 최대한 강하고 큰 목소리로 입만 크게 하시고 아 이 소리를 저 먼 곳까지 내가 던져보낸다는 느낌으로 아 길고 크게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씩.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만큼 크게 잘 유지되면서 길게 낼 수가 있는지. 그게 잘 되면 한음 더 놀려보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낸 데서 한음을 더 올려서 그것도 유지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선 성대 이 접촉, 움직임의 근육을 얼마나 내가 강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된다면 간단한 숫자 세기 같은 거. 하나, 둘, 셋. 근데 대부분 심한 파킨슨 환자분들은 숫자 세보세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때 흐려지거나 빨라집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템포로 정확하게 입모양 잡고 우리 했던 그 소리를 크기를 기억해서 그 소리로 숫자를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래서 소리를 매일 수업 시작할 때, 매일 연습할 때 그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저장하셔야 돼요. 이 소리 크기로 내가 그 다음 크기로 숫자를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는 종이에다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문구를 한 30개 정도 적어보세요. 만약에 밥 먹자라는 말을 하면 밥 먹자 적으셔도 되고요. 화장실을 자주 말하면 화장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키 하면 차키 쓰셔도 되고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과 자주 사용하는 문구들. 어디가? 밥 먹자. 배 아파. 이런 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집안이라는 주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때문에 자기가 자주 사용하고 자기가 친숙한 단어들 30개에서 50개 정도를 종이에 써내려가세요. 그 써내려간 그것을요. 우리 했던 그 목소리를 그 글자에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고 천천히. 화장실에 갈래요. 아, 똑같은 크기로. 화장실 갈래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정확한 속도로 일정하게 그 소리 크기로 내려고. 점점 문장이 길어질수록 내가 읽어내는 쓴 글자가 긴 문장일수록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처음은 크게 말했지만 뒤에 작게 말한다거나, 처음은 천천히 말했지만 뒤에서 빨라진다거나, 그런 속도나 크기의 불규칙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걸 얼마큼 유지하냐가 중요합니다. 단어나 간단한 문구에서 또박또박 읽기가 되게 쉬워진다면, 이제 문장, 아까 방금 말했던 문장으로 넘어가야죠. 긴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 긴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얼마나 그 목소리, 했던 그 목소리 크기와 속도를 얼만큼 유지해서 사용하는지.
그게 잘 된다면 이제는 가족분들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가족이 물어본다면, 나 오늘은 김치찌개랑 밥이랑 같이 먹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거를 써먹어야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단어와 읽었던 문장처럼. 나는 오늘 김치찌개와 밥이랑 먹었어. 요렇게. 왜냐면 그냥 읽기에서는 좀 잡혔다 하더라도, 대화에서는 다시 원래 습관대로 돌아오려고 해요. 입 모양 작아지고, 소리 작아지고, 빨라지고, 반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장을 뭐라고 말할지 문장을 생각하고, 그 문장을 어떤 크기로 얘기할지, 어떤 속도로 얘기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는 그 턴 테이킹의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까지 잘 됐다. 그렇다면 이제 실생활에 한번 혼자 마트를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누군가 전화 대화를 하거나 해서 실생활에 제가 사용했던 그 목소리 크기와 속도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 2단계를 정확하게 잘 짚고 넘어가셔야 3, 4단계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나 문장이나 문단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단어가 잘 되면 문장에서 당연히 확장해서 잘 잡아 주셔야 되고요. 문장을 잘 되면 문단에서 내가 속도가 빨라지거나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그걸 읽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또 훈련하셔야 되고. 내가 한 단어 하나 잘 말했다 해서 그게 다 문단까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킨슨 환자분들은 치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강도 있게 훈련하라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보호자와 함께 수업을 할 때요. 보호자와 함께 훈련할 때는 매일 10분씩 우리가 뭐 간단한 뉴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뉴스를 하나 보면서 그 뉴스를 하나하나 읽어내 보는 거예요. 읽고 나서 그 뉴스 내용에 대해 서로 대화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뉴스에서 같이 있는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뉴스를, 문장을 다 읽었냐? 뭐, 잘 읽었냐? 뭐, 그림을 잘 봤냐? 가 아니라 그걸 읽어 나갈 때, 그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진을 보고 설명할 때, 얼마나 내가 했던 이 소리를 잘 유지해서 계속 속도를 조절하면서 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거기서 보호자분이 더 크게 말해야지. 그게 아니지. 보단 강화와 칭찬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와, 지금 첫 소리는 너무 잘 들렸어. 근데 뒤쪽 가서 소리가 약간 변했다. 조금만 더 그 소리를 좀 뒤로 더 유지하면서 빼볼까?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면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또 작아졌잖아. 또 빨라졌잖아. 이게 아니잖아. 안 되는 것만 지적하지 마시고요. 잘 됐던 부분을 얘기해줘서 그거를 전이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파킨슨 환자만 떠나서 모든 사람은요, 잔소리보다 칭찬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와 칭찬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발성 훈련 해서 핸드폰 녹음해서 들어보고 이름 크기도 불러보고 숫자 세보고 단어 해봐서 같이 녹음해 들어보고 같이 들어보고 어떤 때가 작았는지 어떨 때가 또박또박 말했는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간단 하나만 핵심만 찝어서 파킨슨 환자분들의 언어 재활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의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어요. 그만큼 이 언어는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내가 의사소통에서 사회와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화를 다시 이어나갈 수 있고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지 마시고 꼭 한번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파킨슨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